여러분, 요즘 홍대 건물이 왜 이렇게 거래가 계속될까요? 비싼 호텔은 기관이 사고 중소형 건물은 숙박이나 상권 변화 기대를 보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홍대는 예전처럼 단순한 대학가 상권이 아니라 관광, 숙박, 팬덤 소비, 그리고 창업 수요까지 붙는 완전히 다른 상권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6년 1월부터 3월까지 홍대 상권에서 거래된 빌딩들 가운데 지금 시장의 방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 사례만 골라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홍대에서 어떤 건물이 더 주목받을지 그 흐름이 확실히 보이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홍대 마포상권과 빌딩 시장을 현장 중심으로 분석해드리는 힘찬TV의 힘찬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어디가 얼마에 팔렸다가 아니라 왜 그 건물이 거래됐고 그 안에 어떤 시장 변화가 담겨 있는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 사례는 동교동 160-5번지 L7 홍대 호텔입니다. 자, 이 거래는 이미 기사로 많이 알려졌죠. 이 건물은 근린 상업지역에 있고요. 대지 422평, 연면적 4016평, 그리고 지하 6층부터 지상 12층 규모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홍대 메인권에서 보기 드문 아주 큰 규모의 호텔인데요. 거래 금액은 2,650억 원이었고요. 실제 계약은 26년 1월 5일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매입 주체는 롯데 리츠였고요. 매도인은 호텔 롯데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의 핵심은 그냥 팔고 끝난 거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호텔 롯데가 다시 임차해서 운영하는 세일 앤 리스백 구조인데요. 쉽게 말하면 건물은 리츠가 샀지만 운영은 계속 호텔 롯데가 맡는 구조입니다. 즉, 새로 누가 들어와서 운영을 바꾸는 거래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운영 구조를 유지하면서 자산만 옮긴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임대차 기간은 26년 1월 21일부터 30년 12월 말까지고요. 초년차 연 임대료가 약 138억이었습니다. 자, 월로 계산하면 약 11억 5천만 원 수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이 건물이 이렇게 평가받았느냐인데요. L7 홍대는 340실 규모의 4성급 호텔입니다. 자, 겉으로 보면 방수 대비 가격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건물은 단순히 객실수만 보고 평가할 자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대라는 입지 자체가 희소하고요. 현재 호텔 운영이 이미 안정적이고 또 저층부 리테일 가치가 있고요. 현재 K-팝 샵이나 아니면 피부과들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또 그 옆을 보면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추가 수익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방만 많은 호텔이 아니라 입지, 운영, 상가, 상징성까지 같이 가진 자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롯데도 누구한테 매각은 안 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한 것입니다. 홍대 핵심 입지의 대형 호텔은 이제 기관이 선호하는 안정 자산으로 완전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서교동 372-7번지인데요. 자, 이 건물도 먼저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이곳은 또 근린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이었고요. 대지가 93평, 연면적이 555평,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짜리 구묘의 건물입니다. 자, 거래 금액은 165억, 약 평당 1억 8천만 원으로 이제 거래가 되었고요. 이 거래 사례의 핵심은 현재 용도보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시장에서는 이 건물을 매입한 이유를 숙박업을 전환하라고 이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홍대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많고요. 공항철도 접근성도 좋아서 서울 체류 거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홍대에서는 숙박이 가능한 건물 또는 숙박으로 바꿀 수 있는 건물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상가가 잘 들어오면 된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숙박 수요까지 받을 수 있느냐가 건물 가치 판단에 같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그냥 건물 한 채가 팔린 게 아니라 홍대에서 어떤 건물이 앞으로 더 선호될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서교동 354-1번지 글로벌 창업 허브라는 건물인데요. 코너 165라는 건물입니다. 자, 이 사례는 오늘 말씀드리는 다른 사례들과 조금 다릅니다.
개별 매매 가격 자체보다 이 건물이 주변 상권에 주는 영향이 더 중요한 건물인데요. 자, 이 건물은 중소기업청이 글로벌 창업 허브 사업지로 사용하려고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건물이 홍대에 관광객 말고 상근 인력과 업무 수요가 들어온다는 점이 이 건물의 상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약 200개 딥테크 스타트업 입주가 되기 때문에 이 일대는 스타트업 관계자, 투자자, 방문객, 입주 인력들이 꾸준히 유입될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관광객 중심 상권은 소비가 이렇게 들쑥날쑥하지만, 자, 업무 수요가 이렇게 붙으면 평일 체류 시간과 점심이나 커피를 먹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저녁 미팅 수요까지 상권이 훨씬 두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교동은 앞으로 관광만 있는 동네가 아니라 일하고 또 만나고 머무는 기능까지 가진 상권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건물들은 지금 당장 월세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상권 밀도와 체류 시간이 얼마나 늘어날지 함께 봐야 합니다. 네 번째 거래 사례는 서교동 370-26번지인데요. 이 건물의 개요를 보면 대지가 52평, 연면적이 149평, 지층부터 지상 5층짜리 규모의 건물입니다. 자, 거래 금액은 46억 5천, 평당 약 9천만 원 수준으로 거래가 되었고요. 규모만 놓고 보면 엄청 큰 건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거래 사례는 건물의 크기보다 입지 변화 가능성이 더 중요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창업 허브와 또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서교동 일대의 유입 구조에 대한 변화를 생각하면 앞으로 다양한 임차 수요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조금 애매한 건물로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이제 주변이 바뀌면서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매수자가 이걸 알고 매매를 한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은 현재 수익만 보기보다는 앞으로 이 지역이 좋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 매수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홍대는 메인으로만 보는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 이면까지 다시 보는 그런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망원동 386-1번지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대지가 69평, 연면적이 218평, 지하층부터 지상 6층 규모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21년에 신축된 건물이고요. 이 거래 금액은 약 66억이었고요. 현재는 3층부터 6층까지 숙박 관련 임차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거래 사례에서 보면 홍대 숙박 수요가 이제는 홍대 중심부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망원은 홍대 핵심권과 연결되면서도 가격대는 조금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심 상권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가격대에서 숙박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위치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홍대 한복판이 너무 비싸거나 부족해지면 수요가 망원 같은 주변 지역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면 이제 숙박 수요가 홍대 메인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동교동 164-19번지인데요. 건물 개요를 보면 대지가 33평이었고요. 연면적이 109평, 지층부터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거래 금액은 53억 5천이었고요. 평당 약 1억 6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규모보다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홍대 입구역 8번 출구와 9번 출구 이면 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은 메인대로 유동이 바로 연결되고요. 또 외국인 유입도 강하고 업종 전환도 잘 되는 자리입니다. 이 라인에 건물이 나오면 정말 빠르게 거래가 되는데 건물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희소성이 있는 위치입니다. 이 건물에 위치한 그 업종은 카페, 뷰티, 소매, F&B, 숙박업, 다양한 업종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공실조차 없는 지역입니다. 홍대 핵심 동선 가까운 이면 건물이 가치가 여전히 아직도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 사례인데요. 서교동 333-23번지입니다. 자, 이 건물은 대지가 60평, 연면적이 161평, 그리고 지층부터 4층짜리 규모의 건물입니다. 자, 거래 금액은 53억 5천만 원, 평당 약 9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고요. 이 라인은 과거에 패션 거리 이미지가 정말 강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기존 의류 매장들이 점점 빠지면서 한동안 이게 침체된 구간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흐름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팬덤 소비,
캐릭터나 피규어 관련된 업종이 들어서고 있고요. 팬카페, 게스트하우스, 연계 업종처럼 예전과 다른 업종들이 이 지역에 다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상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상권을 채우는 업종과 소비층이 바뀌고 있다는 점인데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패션 중심의 거리였다면 지금은 외국인 체류용 소비와 팬덤 기반 소비가 섞이는 거리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래 사례는 그 변화 가능성을 보고 들어간 사례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거래 사례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홍대에서 거래되는 건물은 관광객 증가, 숙박 수요, 핵심 동선의 희소성, 그리고 창업 업무 수요까지 반영된 거래라고 보여집니다. L7 홍대 같은 대형 호텔은 기관이 또 선호하는 안정자산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중형 건물들은 숙박 전환 가능성이나 입지 재평가 기대를 반영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교동 일대는 글로벌 창업 허브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상권 밀도와 체류 시간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대는 지금 예전에 단순한 대학가 상권이 아니라 관광, 숙박, 소비, 창업 업무가 결합되는 상권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거래 사례는 단순한 매매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홍대에서 어떤 건물이 더 주목받을지를 보여주는 선행 신호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앞으로도 홍대와 마포 일대의 거래 흐름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지역이나 분석 원하시는 매물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